안녕하세요. 강남 유라인치과 유일준입니다. 오늘 세 번째 이야기는 치아 노화와 임플란트에 관한 부분이에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제가 끝맺음을 하면서 치주전에 실패를 하면 결국은 치주전 치료에 실패를 하면은 이를 발치하게 되고 저희가 임플란트를 하게 됩니다. 항상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틀니를 하기도 하고 부분 틀니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치아의 노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치아의 노화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가 깨지는 경우입니다. 치아라는 거는 표현을 그릇이라고 하는데 자기로 만든 50년에서 70년, 길게는 80년을 써야 될 그런 그릇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새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아가 깨지지 않아요. 그리고 치아 자체도 굉장히 소프트하고 그 치아를 감싸는 치주인대나 그런 연조직들이 굉장히 잘 조화롭게 유지를 해서 사실 잘 깨지지가 않아요. 뭐 큰 사고나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깨지지 않죠. 하지만 모든 작은 그러한 충격들이 흡수가 되면서 치아에 스트레스가 이렇게 조금씩 쌓이고 그게 어느 순간에 조금씩 크랙이 가기 시작해요. 저희가 금 가기 전 단계를 크륙이라고 하는데 미세한 금이 생깁니다. 치과에서도 모르고 환자분도 몰라요. 그러한 선들이 조금씩 연결이 되면서 금이 가게 돼요. 그래서 연세드신 분이 이렇게 저희 치과에 오면은 사실 금 안 간 치아가 거의 없어요. 모든 치아가 금이 가죠. 환자분이 사용을 잘못했다기보다는 오래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금이 생긴 거예요. 치과에 오셨을 때 첫 번째 치료하는 거는 이제 간단히 이제 떼우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냥 두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떼운다는 치료 자체가 사실은 또 치아한테도 충격을 줄 수가 있어요. 갈고 뭐 이런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연세드신 분이 조금씩 깨져서 오는 경우는 그냥 두는 걸 권해드립니다. 제가 보기엔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인 것 같아요. 대신 날카롭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다듬어서 혀에 상처가 나지 않게끔 이렇게 부드럽게 하죠. 그런데 이제 이가 시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물론 저희가 떼웁니다. 너무 많이 시린 경우는 신경치료를 하고 씌우게도 되죠. 틀니가 자주 빠진다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틀니라는 것 자체가 지금 사진에서 보면은 이가 다 있는 경우지만 저 치아들이 다 빠지게 되면 잇몸만 있게 돼요. 근데 틀니는 사실 고정할 수 있는 부위가 없어요. 잇몸 위에 그냥 얹혀 있는 거죠. 아래 치아는 밑에 얹혀 있기 때문에 떨어지진 않는데 위에 있는 틀니 같은 경우는 충격을 받거나 먹다가 잘못 먹으면 툭 빠지게 되죠. 아래는 대신에 혀가 있기 때문에 혀가 움직일 때마다 틀니를 흔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또 아래도 삼킬 때마다 혀가 움직일 때마다 빠지게 됩니다. 제가 틀니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치조골이 처음에 틀니를 하신 분들이 적응하기 힘든데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이제는 적응을 좀 하세요. 그래서 틀니를 자주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또 오세요. 이유는 이게 치조골도 노화가 됩니다. 틀니를 쓰면 치조골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충격을 받을 때마다 많이 먹을 때마다 그 치조골이 점점 내려와요. 그래서 틀니는 어떻게 되냐면 더 자주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요즘에는 틀니가 보험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바닥을 깔다든지 치아를 수정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보험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 보험이 안 됐었죠. 그래서 언제든지 치과에 내원하셔서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턱이 아픈 경우는 뼈가 아픈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턱 근육이 아픈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얘기 드리는 부분은 턱 근육이 아플 때 한정된 얘기인데 이 연세가 드시면은 근육의 염증이 잘 생겨요. 팔다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턱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 턱에 근육에 염증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먹기 힘들고 벌리기 힘들어지게 되죠.
근데 치과적인 요인이 하나 더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교합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잇몸도 내려가고 치아도 닳아서 치아 씹는 이 고경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수직 고경이라고 하는데 이게 점점 낮아져요. 수직 고경이 낮아지면 그 저희 관절, 턱 관절이 있는 관절의 과도가 있는 부분이 이게 점점점 뒤로 후퇴하게 돼요. 이게 후퇴되면 후퇴되는 부위에는 연조직들이 많은데 이게 씹을 때, 다물어질 때 그 부분을 건드리게 되죠. 그래서 턱이 아프게 돼요. 이것도 노하우 관계가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치과에 오셔서 약 처방을 받고 근육의 염증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틀니 같은 경우는 수직 고경을 올려서 고경이 낮아지는 경우를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임플란트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임플란트는 이렇게 여러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제일 밑에 그 잇몸뼈에 있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임플란트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저희는 이제 영어로 픽스처라고 하는데 이 픽스처라는 부분이 사실 저희가 임플란트라고 보통 하는 부분이고 위에는 이제 인공치아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요즘에 이제 통틀어서 인공치아랑 뿌리를 합쳐서 임플란트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임플란트는 위에 있는 인공치아랑 연결되는 그 포인트는 스크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스크류에 의해서 인공치아랑 임플란트는 연결이 되게 돼요. 스크류를 조이게 되죠. 강하게 조이게 되는데 조일 때 그 연결되는 또 하나의 구조물이 있는데 이건 제가 보통 기둥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어버트먼트, 지대치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임플란트를 성공했다고 했을 때 보철물이기 때문에 상부분이 깨지는 경우가 있고 나사가 풀어지는 경우가 있고 임플란트가 찢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성공을 얘기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가 향후 1년 내지 2년 내지 이렇게 시간을 두고서 체킹을 하게 되는데 빠르신 분들은 1년 뒤에라도 파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보통 임플란트 성공률이 높다고 하는 거는 뿌리 부분이 뼈하고 유착이 잘 됐을 때 보통 얘기를 해요. 저희가 그래서 임플란트 성공률이 높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98%, 9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임플란트가 뿌리가 붙는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위에 상부 보철물이 제대로 들어가고 아무 문제 없이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파절되는 경우가 요즘 급격한 비율을 늘고 있어요. 저희 치과신문에는 최근에 연재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임플란트가 많다 보니까 관리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치과들이 이제 이전을 하게 되고 폐업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파절된 후에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초창기에는 외제 임플란트를 많이 썼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생산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수입이 안 되는 그런 외제인 경우는 사실 AS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임플란트가 파절되는 경우는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보철물이 파절되는 경우나 아니면 기둥이 파절되는 경우, 스크류가 파절되는 경우, 뿌리가 파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제일 안 좋은 거는 물론 뿌리가 파절되는 경우예요. 뿌리가 파절되는 경우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보철부터 다시 하게 되고 시간도 길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의 파절은 처음 시초는 스크류가 풀리는 거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임플란트가 흔들릴 때는 빨리 내원을 하셔야 됩니다. 내원하지 않고 약간 흔들리는데 치아도 약간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치아도 흔들리는데 뭐 좀 지나면 괜찮아지는데 임플란트도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임플란트는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치아가 흔들리는 거는 치주인대가 늘어나서 그런 것이고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거는 스크류가 파절이 됐거나 아니면 풀리거나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때로는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로 내원을 하셔야 더 큰 문제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임플란트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관리 시대가 이제 관리 시대라고 저희 치과 의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런 경우에 분쟁의 소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체크하시고 치과의사와 신뢰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렇게 돼야 아무 문제가 없이 넘어가는데 만약에 관리도 안 되고 이 문제가 이제 치과의사 탓이냐 환자 탓이냐 이렇게 분쟁이 되게 되면 관리받는 것도 어려워지고 불신은 생기기 마련이고 치과의사 임플란트 전체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돼요. 그래서 환자분 중에서는 임플란트를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 최고의 치료긴 한데 문제가 자꾸 생기면 임플란트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끝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모든 치료를 하더라도 환자분과 치과의사의 좋은 관계와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과의사를 믿고 따라주시고 치과의사는 물론 환자분들을 위해서 자기 몸처럼 자기 치아처럼 열심히 성실하게 치료를 한다면 아마 치과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완화시키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